안녕하세요. 코드 없는 프로그래밍 노코프입니다. 오늘은 스트럭트나 클래스가 프로그램 안에서 정의가 되면은 메모리상에 어떠한 방식으로 얼라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스트럭트상에서 포인터로 접근을 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 이때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간단한 코드부터 보여드릴게요. 캐릭터는 1바이트고 인트는 4바이트죠. 두 개를 선언하고 더블은 8바이트예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 들어가서 cout size of aligned 해주고 스트럭트나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은 언뜻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C1, I for A, I for B, D, A 이런 식으로 해서 1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총 17바이트로 스트럭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모델은 틀렸어요. 컴파일러는 자동적으로 스트럭트를 다른 방식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캐릭터 1번은 똑같이 들어가요. C1 for A가 들어가게 돼요. 그럼 여기는 패딩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0번째, 4번째, I for B가 들어가고 여기는 8번째가 돼요. 그러면은 12번째가 들어가게 되는데 더블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8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8의 배수 번째 밖에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8의 두 번째 배수인 16까지 올라가죠. 16에서부터 8개를 선언을 한 다음에 이 안쪽은 또다시 패딩이 되는 거예요. 이 얼라인드 스트럭트의 사이즈는 24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메모리 액세스 패턴 문제 때문에 컴파일러가 알아서 패딩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니어 분들께서 스트럭트를 그냥 선언해 놓고 포인터 매니퓰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인티저는 여기를 액세스를 하는데 실제로 여기는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트럭트 위에서 포인터 매니퓰레이션을 하게 된다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패딩이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얼라인드를 그려볼게요. 더블 8바이트는 여기서 끝낼 수가 있겠죠. I for A가 들어가고 12번째인데 12는 4의 배수가 맞죠? 그러니까 인티저 두 번째도 바로 12번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16인데 캐릭터 1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C1이 들어가게 되고 17이 되는 거죠. 우리가 스트럭트의 배열을 사용하게 되면 두 번째 스트럭트부터는 얼라인먼트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맞춰주기 위한 패딩이 들어가는데 그 패딩의 사이즈는 사이즈가 가장 큰 타입의 배수에 맞게 끝내줘야 돼. 그 말은 현재는 더블이 8바이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스트럭트 전체는 8바이트의 배수에서 끝나야 된다는 거죠. 8 곱하기 3의 24니까 24까지 바이트가 맞춰지고요. 이 부분은 전부 패딩이 되는 거죠. 이러한 패딩 문제 때문에 간단한 예제를 하나 더 드리자면은 스트럭트 0번은 캐릭터 1바이트, 4바이트, 1바이트 하나 더 이러한 스트럭트와 두 번째 스트럭트 같은 경우는 int의 I4, 캐릭터 1바이트, 캐릭터 1바이트 똑같은 멤버를 가지고 있지만 패딩의 문제 때문에 처음 같은 경우는 12바이트의 사이즈를 가지게 되고요. 8바이트의 사이즈를 갖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패딩을 그려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얼라인에 4가지 변수가 있는 걸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10가지의 스트럭트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메모리 맵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은 14바이트, 18바이트, 72바이트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될 거고 전체 컨텐츠는 17바이트까지 들어가고 나머지는 패딩이 되겠죠. 캐시 라인이 보통 64바이트니까 여기서 64바이트가 끊길 거예요. 그 말은 하나의 코어는 이만큼을 가져가고 다음 코어는 이만큼을 가져가야 되는데 스트럭트가 가운데서 잘리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레이스 컨디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펄스 쉐어링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트럭트의 크기를 캐시 라인 크기에 맞춰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SIMD 인스트럭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도 스트럭트의 얼라인먼트를 맞춰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좀 어드밴스드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룰게요. 일단은 병렬 프로그램만 고려를 해볼게요. 이런 캐시 얼라인먼트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C++11부터 align specifier가 들어왔는데요. 그냥 스트럭트 다음에 이런 식으로 align s를 넣어주면 돼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트럭트는 24바이트죠. 이랬을 때 캐시 얼라인먼트를 맞춰주기 위해서 캐시 라인은 64바이트지만 32로 해도 하나의 캐시 라인에 2개의 스트럭트씩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트럭트를 선언을 해주게 되면은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 패딩을 조금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32바이트에서 끊기게 만들어줘요. 스트럭트의 사이즈가 24가 아니라 32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똑같은 벡터를 만들게 되면은 벡터 0번째가 여기서 정의가 될 거고 이번에는 32번째에서 스트럭트가 끊길 거예요. 그리고 17번까지
스트럭트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패딩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만큼이 패딩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64번째 바이트에서 정확히 끊기게 만들 수 있어서 병렬 프로그래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캐시 라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스트럭트나 클래스를 가지고 있을 때 컴파일러가 어떠한 방식으로 패딩을 넣고 이런 align as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패딩을 캐시 라인에 맞춰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컴파일러 옵션 중에 이런 패딩을 꺼주고 컴팩트한 스트럭트를 만들어주는 옵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메모리가 매우 리미티드 된 환경이 아니라면 그런 옵션을 킬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스트럭트나 클래스를 선언을 하게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패딩이 들어가는지 알게 되고 포인터 매니퓰레이션을 하게 됐을 때 패딩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할 일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감사합니다.